상주 FM 93.9MHz 나른한 오후 2시를 깨워줄 MZ들의 수다 주디박스. 오늘 앤마리의 프렌즈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그러게요. 저희 오늘 오프닝 곡 프렌즈. 그렇다면 주제는? 바로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직관적인 선곡을 해봤는데 친구, 사실 살면서 친구의 존재는 되게 중요하죠. 그쵸. 없으면 안 될 존재죠. 그리고 그쵸. 친구의 의미도 사람마다 아마 다 다를 테니.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친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친구 하면은 단짝, 가장 친한 친구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쵸. 베프. 네. 나의 베프. 뭐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엄청 가까워지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가리님은 뭐 가장 친한 친구가 사회에서 만난 친구예요? 아니면 옛날부터 고향 친구? 근데 저는 좀 친한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되게 마당발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되게 좁고 깊게 사귀어서 보통 친구면 좀 친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친구는 많지 않은데, 근데 이제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건 고등학교 친구들. 아, 그쵸. 네. 아무래도 고등학교 맞아요. 친구가 좀 평생 가는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또 저는 기숙학교를 다녀서 또 3년 내내 같은 반이고요. 저희는 또 기숙사,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집도 한 달에 한두 번 보내줬기 때문에 그냥 가족이었어요. 가족보다 더 같이 부대끼며 살았겠네요. 진짜 징글징글하게 보고, 그래서 막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다가도 막 싸우기도 하고 다시 화해하고 이렇게 막 투닥투닥 하다가 정도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고등학생 때가 좋은 추억도 있지만 뭐 입시나 이런저런 저 심적으로 많이 힘들 네.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또 뭐 예민한 시기이기도 해서 그 힘든 시기를 같이 겪어낸 친구들이랑은 좀 우정의 깊이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쵸. 친구들이랑 지금도 되게 자주 보고, 다 대학을 이제 서울로 와서 자주 보고, 볼 때마다 막 추억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뭐 최근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것도 맞는 게 좀,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가 아마 지금으로서는 가장 친한 친구들이지 않을까 싶은 게 또 사회에서 만나고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조금 다른 의미로, 왜냐면 고등학교 때 이제 진짜 아무 꾸밈 없고 진짜 내 맞아요. 바닥까지 뼛속까지 다 아는 그런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지금 가장 친한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인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랑 있으면 진짜 뭘 꾸미지 않아도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는. 진짜 별거 이런 아닌데 재밌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학생일 때만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쵸. 수학여행을 가고 뭐 교복 입고 놀러 다니고 그런 걸 같이 공유한 친구들이니까 얘기가 똑같은 얘기 맨날 해도 재밌어요. 만나면.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갈 때 이제 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같이 맞아요. 보낸 친구들이기도 하니까 좀 고민 상담 이런 거 할 때도 막 엄청 진지한 얘기를 하면서도 또 깔깔거리면서 웃는 그런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맞습니다. 잘 만나고 있고, 가리님도 지금까지도 잘 이어져 오고 있는 친구들이죠? 그쵸. 지금도 잘 만나고 진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애도 있고, 그리고 되게 안 자주 그래도 보네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제 친구들은 시험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전문직이든 공무원이든. 근데 이제 시험 끝나고 이 친이 여기 상주까지 또 놀러를 와준다고 해서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친구들 타지에 혼자 있을 때 고향 친구들 오면 진짜 되게 재밌잖아요. 진짜 너무 좋은 시간 보내려고 지금 계획도 엄청 세우고 있거든요. 어디를 데려가야 좋을지. 또 이제 오랜만에 만나면 이제 또 옛날 얘기하면서 또 재밌는 얘기거리 엄청 많이 맞아요. 할 게 벌써 생겨나겠네요. 설렙니다. 우리 이제 유진님은 그래도 동네에 같이 사는 친구들이 많겠어요. 그쵸. 어쩌다 보니까 또 네, 제 집을 기점으로 되게 동서남북으로 제 친구들이 가까이에 분포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되게 TV에서 막 동네 친구랑 맥주 한 잔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너무 부러워. 그냥 뻑하면은 그냥 심심할 때 이제 밥 먹고 배부르거나 이럴 때 친구들한테 바로 옆에 사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나랑 북청교 산책 갈래? 이렇게 해서 그냥 만나서 또 좋다. 이제 굳이 시간 약속을 잡지 않고 만나도 아무런 타격감이 없고 그 친구들은 또 그리고 뭔가 다른 사회 친구나 대학교 친구들 만날 때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갖추고 얼굴 화장도 하고 이렇게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동네 친구고 제 모든 걸 다 본 친구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뭐 쌩얼에 이제 트레이닝복 입고 한 바퀴 돌자 이러면서 만나고 그래서 진짜 너무 좋은 것 좋겠다. 같아요. 네. 동네 친구인데 또 가장 친한 친구. 네, 저는 왜냐면 고등학교 근처에서 제가 살았어가지고 제 친구들 다 고등학교 근처에 살기 때문에 학교 근처로 친구들이 다 있어서 저희 집 주변에 친구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환경이네요. 네, 또 대학교 졸업하고 다들 유독 제 친구들이 상주로 다 같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상주에 있으면서 너무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아쉽게도 동네 친구는 없어가지고. 저 네. 아무래도 이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 서울에 살 때도 그냥 근처에는 이상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한 번 이제 만나려면 좀 그래도 거리를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한 번 만날 때 제대로 놀아야 된다 해서 알차게 막 먹고 보통 이제 만나면 먹잖아요. 막 먹고 재밌게 수다 떨고 얘기만 한 몇 시간 하고 그립네요. 그 시간이. 저도 맨날 그냥 진짜 친구들 만날 때 뭔가 약속 잡고 엄청 오랜 시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부담감이 조금 없지 않아 사실은 있어요. 그 대학 사회 친구나 이렇게 만나면은. 근데 뭐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해온 친구 워낙 본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진짜 한두 시간만 봐도 그냥 상관없다는 듯이 그냥 지금 잠깐 나와 할 얘기 있어 나와 이러면서 그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화도 진짜 맞아. 저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이 한두 시간 동안 전화하고 뭐 만나서 무슨 또 할 말이 있냐고 그냥 만나고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들어와서 뭔 전화를 또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할 얘기가 있어. 그쵸. 네. 많이 하시죠. 네. 가리님은 더 많이 하실 것 같아. 저도 전화 좀 자주 전화 한 번 하면은 한 2시간 해요. 그죠. 그리고 시간으로 넘어가는 나중에 기본이지. 만나서 얘기해 이렇게 하고. 만나서 똑같은 얘기 또 해도 또 새롭다니까요. 맞아. 진짜 정말 친구들이 그리운 주제예요. 저는 되게 가리님은 엄청 촉촉해지는 주제인 것 같은데 저는 되게 갑자기 활기가 확 붙어나지는 느낌.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또 첫 선곡 노래 들어볼 건데 네, 이번 노래는 또 우리 단짝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일까요? 맞아요. 네, 저희 단짝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소녀시대 단짝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FM 93.9MHz 여러분은 지금 주디박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녀시대의 단짝 듣고 왔는데요. 마지막에 웃음소리 나오는 거 막 들으니까 되게 좋다. 그죠? 그쵸. 되게 뭔가 소녀시대랑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맞아요. 진짜 대화하고 막 진짜 오래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이랑 있는 느낌? 맞습니다. 저 이제 다음에 또 주제 얘기해 볼 거는 뭐 친구가 학창 시절에 뭐 친해진 친구도 있지만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도 또 친구가 그쵸. 되기도 하잖아요. 진짜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쵸. 아무래도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타지에서 처음 사귄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친구, 사회 친구라고 하면 대학교 친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무래도 대학교 친구들 중에서는 지금까지 연락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긴 있는데 확실히 고향 친구만큼 그렇게 자주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에 따라서 또 애틋함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 친구들이랑도 되게 엄청 단단하게 저희도 뭔가 끈끈한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연락은 또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가리님은 사회 친구가 어떻게 되나요? 좀 폭이 넓으신가요? 사회 친구 폭이? 저도 폭이 좀 넓은 것 같아요. 뭐 대학 때는 전 좀 자발적 아싸였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랑만 친해졌었는데 지금도 뭐 분기별로 한 번씩 좀 만나요. 근데 되게 또 저는 언니들, 오빠들이랑 더 친하게 지내는 편이라서 이제 만나서 뭐 고민 상담도 하고 아니면 제가 상담해주기도 하고 뭐 맛있는 거 얻어 먹기도 하고 뭐 제가 사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는 게 참 좋더라고요. 이게 나이 차이가 조금 나더라도 뭔가 얘기하기 편한 사람이 유독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또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인턴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거든요. 일반 기업에서. 근데 그때 이제 팀원분들이랑 아직도 친하게 지내요. 되게 진짜 엄청 사회 친구가 되게 많으시네. 저는 사회 친구가 사실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저는 왜냐면 저도 아까 대학교 때 자발적 아트라고 하셨는데 저는 1학년 때 그냥 대놓고 아싸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1학년 때는 거의 친구 만날 기회가 없었고 그 진짜 한 4명 정도? 같이 다니는 친구들? 그 정도? 그때도 되게 집에 고향 친구들 만나러 자주 왔던 것 같고 이제 그러다 2학년 때 제가 다른 과 친구들이랑 좀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과 친구들보다는 다른 과 친구들을 지금까지 좀 많이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2학년 때 되니까 뭐 친구들이 슬슬 휴학도 하고 남자인 친구들은 뭐 군대도 가고 하다 보니까 제 과 친구들은 없고 다른 과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다른 과 친구들 만나니까 또 굳이 계속 과에서 친구랑 계속 같이 붙어 있다기보다는 다른 과 친구들이랑 뭐 교양 수업 때 같이 이렇게 만나서 뭐 밥도 같이 먹고 수업도 같이 듣고 굳이 내 전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는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다 보니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제가 제 전공 말고도 그런 소스 같은 거 많이 들어서 복수 전공도 했었거든요. 다른 거. 그게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도 넓진 않았지만 그런 친구들이랑 조금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스터디 같은 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스터디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엄청 또 가까워지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같이 무언가를 겪어내면 좀 사이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네, 취업 아무래도. 준비라는 게 뭔가 어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막 같이 모여서 연습하고 누가 어디 면접 가면 같이 준비 도와주고 하는 시간이 막 쌓이다 보니까 되게 가까워져서 의지하게 되고 뭐 그렇게 좀 깊은 사이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저도 좀 동의하는 게 저도 이제 지금까지 만나는 친구들이 만나는 친구? 네,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4학년 때 알게 된 분들이었는데 4학년 때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조금 이제 학교 생활 못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도 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학생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좀 고민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 고민 같은 걸 서로 공유하고 그때 또 이렇게 힘든 거 이렇게 서로 위로받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제 유진님은 일하면서 친해진 친구는 없어요? 이제 뭐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저요? 근데 네, 일하면서는 크게 거의 저희 같은 직장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외부적으로 친해지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네, 왜냐면 저희 또래도 너무 없었고 또 뭔가 친해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서투르고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일하면서 나와 보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그쵸, 어린 엄청 어린 나이죠. 나이여서 사람들이 되게 저를 애기처럼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히 친해질 수 있는, 다들 어른처럼 너무 느껴져가지고 친해질 수 있는 분들이 사실상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좀 가리님처럼 이렇게 인턴 나갔을 때처럼 이렇게 또래나 뭐 이렇게 같이 계속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좀 친해질 기회가 있었겠지만 저는 아직 그런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또래는 별로 저보다 저 바로 어린 사람이 저보다 7살 많았거든요. 진짜요? 제 사수 그리고 그 위에 과장님, 대리님 이런 분들이 좀 나이랑 상관없이 약간 배울 점도 많고 저는 어른들한테 뭔가 약간 조언 듣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생각보다. 약간 꼰대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느끼기에 저는 별로 꼰대 같다고 생각도 안 들고 뭔가 그런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배울 점을 찾는 걸 좋아했어서 잘 지냈는데 근데 이게 회사마다 분위기가 있잖아요. 전에 일했던 데는 그게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약간 불편한 점도 있고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지진 않되 적당한 거리는 유지하는 그런 거.
저도 뭔가 엄청 이렇게 일적으로 만났으면은 조금 너무 가까운 것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은 생각도 그쵸. 원래 있긴 했어서 그리고 좀 친해지면 좋긴 하겠지만 또 저는 제 또래가 아니면 좀 괜히 불편해지더라고요. 또래였다면 아마 좀 친해진 분들이 계셨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조금 네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또래, 뭐 동생들, 뭐 언니 오빠들 이렇게 있잖아요. 누가 제일 좀 편해요? 전 동갑이 아무래도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음. 진짜. 그리고 그 되게 언니 오빠들이랑 엄청 친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대학교 때도 언니들이랑은 진짜 안 친했던 것 같아요. 또 오빠들이랑은 친하게 지내는 오빠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괜히 언니들이랑은 제가 또 막 언니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런지 아. 모르겠는데 좀 언니들은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주변에 진짜 또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 아니면 차라리 그냥 동생들 동생들도 막 근데 또 상대방이 저한테 막 언니 이러면서 달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또 그렇게까지 친해지지 않고 동생들도 막 저한테 이렇게 먼저 막 언니 뭐 밥 사주세요 뭐 같이 놀아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면은 좀 이렇게 같이 만나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언니 오빠들이랑 더 좀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저도 약간 잘 모르겠는데 저도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언니 막 이렇게 하고 다가가는 성격은 별로 아니거든요. 근데 또래는 제가 딱 고등학교 친구들이랑만 엄청 잘 지내고 약간 동생이나 언니들이랑 자연스럽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말 많이 안 해보고 별로 안 봤는데 쟤 좀 나랑 맞겠는데? 약간 살짝 그 시그널이 통해서 의도치 않게 가까워지면 다 언니 오빠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리님은? 저는 많진 않은데 그런 사람이랑 좀 깊게 지내서 그래도 한 4-5명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런 촉이 잘 안 오더라고요. 똥촉이라서 그런가? 잘 못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전 또래가 진짜 편하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쵸? 그래서 저희 또 그 다음 노래 선곡한 게 제가 근본 없지만 언니 생각하면서 이제 언니가 들어간 노래를 네, 골랐잖아요. 언니한테 이제 또 뭐 어떻게 보면 고민 상담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담은 노래이기 때문에 FX의 듀엣비오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FM 93.9MHz 여러분은 지금 주디박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X의 뉴에비오 듣고 왔는데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얘도 참 신나는 비트네요. 그러게요. 엄청 빵빵빵 터뜨리는. 저희 이제 또 가장 친한 친구 이야기 해봤고 또 이제 사회에서 만난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또 이제 친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주제 남사친 여사친 그쵸. 남자 사람 친구와 여자 사람 친구 이게 진짜 논쟁이 많이 됐잖아요.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근데 저는 좀 살짝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하는 주의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정말 제 남사친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뭐 제 남사친들 중에서 몇몇은 남자로서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괜찮음이지 내 남자친구로서는 그런 감정이 저는 아예 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감정 없는 그런 남녀 사이의 친구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가리님은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다 뭔가 사람으로서 괜찮은 사람만 전 친구로 놔두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냥 멀쩡하고 괜찮은데 약간 저는 그 남사친의 조건이 있어요. 서로 연애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연락 굳이 안 하고 그리고 저는 평소에도 연락을 안 하거든요. 전 필요할 때만 연락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되게 뭐 논란이 되는 그런 연락 게 있어서 그거는 남사친 여사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진짜 찐 제 남사친이랑은 일주일에 한두 번 연락하고 그거 자주 하는 건데요? 응? 카톡인데? 일주일에 한두 번? 무슨 연락해요? 그냥 뭐 안부? 뭐 안부라기보다 그냥 카톡이 안 끊기게끔 그냥 하는 진짜요? 그 연락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답장 서로 보내고 그냥 그러고 말아요. 저는 그냥 분기별로 한 번. 그래서 그러면- 생각날 때 한 번, 생일이나 뭐 이럴 때
잘 지내니? 뭐 생일 축하해. 그건 좀 안 친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긴 해요. 저는 친한데도 그렇게 하고 대신 만나면은 되게 잘 하는데 약간 굳이 제 자체가 원래 카톡도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뭔가 연락을 매일 주고받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귀찮아. 저는 너무 귀찮아. 그 거기에서는 이렇게 조금 반대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친구들이랑 그냥 굳이 뭐 인연이 연락이 끊기지 않을 정도 선에서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럼 여자인 친구들이랑도 이제 연락 막 자주 해요? 아니요, 여자인 친구들이랑도 그렇게 해요. 아, 진짜 그냥 일주일에 한두 모든 번? 사람이랑은 다 그렇게 저는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진짜 필요하거나 뭐 얘기거리가 갑자기 재밌는 얘기거리가 나오면 엄청 빠르게 연락하고 하다가 또 이렇게 바쁘거나 생각 안 나고 이러면은 또 한동안은 좀 잠수 타다가 또 연락하다가 저도 그냥, 저도 좀 비슷하게 필요할 때 그리고 뭐 생일이나 뭐 그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꼭 알려주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하는데 하고 이제 용건 끝나면 안 읽씹을 하거나 근데 그렇게. 저는 또 반대로 굳이 얘기해야 될 막 중요한 사항 이런 건 또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힘든 일이 있거나 뭐 그냥 뭐 나의 축하받을 어떤 변화. 네, 그런 걸 굳이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왜요? 왜요? 굳이 뭐하러 하나. 그냥 저는 친구들이랑 진짜 여자인 친구들도 그렇고 남자인 친구들도 그렇고 진짜 털털하게 그냥 그러고 있어서 막 좀 사실상 친구들한테 그런 무거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은 소식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얘기해야죠. 굳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요 도대체? 그냥 진짜 농담 따먹기만 가벼운 에잉? 얘기만 진짜요? 그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저는 친구들이랑. 신기하다. 그래서 더 편하게 자주 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만약에 그 좀 진중한 얘기를 했다면 좀 괜히 좀 그래서 저는 좀 안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저는 괜히 약간 이건 좀 부담되고. 반대 같아요. 저는 그냥 진짜 막 엄청 가벼운 얘기보다는 그래도 좀 진중한 얘기, 영양가 있는 얘기를 보통 친구랑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그쵸. 가치관이. 그러면 이제 살짝 이제 친구가 힘들어지는. 넌 안녕. 되게 약간 엄청 이렇게. 친구 관계에 있어서 선이 분명. 네, 네. 전 친구한테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음. 잘해주려면 많은 사람한테 잘해줄 수 없어서 걸러야 돼요. 효율적으로 이제 친구를 이제 하려면 신기하다 이렇게 다르네. 좀 그러면은 진짜 동성 친구라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또 그게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친구였다가 막 마음이 생기거나 그런 경험이 있나요? 일단 제가 생겼던 적은 전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친구였으면 저는 그냥 친구인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마음이 안 맞아. 생기니까 친구거든요. 네. 그냥 아무리 계속 지내도 이렇게 마음이 생기질 않으니까 저는 계속 친구로 남아 있는 경우고, 그리고 상대방도 거의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한 경우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진짜 여자 대 여자처럼 그렇게 저는 엄청 털털하게 행동하거든요. 진짜 그냥 여자로서 감정이 아예 생길 수 없을 정도로 행동을 해서. 왜냐면 그냥 친구들이 무슨 행동을 하길래? 그래서 저는 그냥 남자인 친구들이랑 같이 뭐 먹고 자고 싸고 다 하고 그러고 다니거든요, 진짜. 근데 대학교 친구들이랑도 그랬고, 네. 근데 약간 남사친과 이성 친구와 동성 친구가 저는 같은 선상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같은 선상에 있어요. 전 이거 반대. 이건 정말 반대. 어떻게?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그 상대방이 남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왜냐면 생물학적으로 다르잖아요. 그게 다르니까 저는 근본적인 다름이 있다고 생각해서 약간 선은 좀 지켜야 한다는 그런 약간 생물학적으로. 왜냐면 저는 제 친구들한테 그런 생각까지도 안 가거든요. 그 친구들한테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그런 생각조차 남자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 하면은 저는 좀 그렇게까지 친한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 제 친구들 중에 만약에 제가 그런 좀 예의를 지키는 지키는 남사친이 있다면 그분은 그렇게까지 친한 친구는 아니고 아니 그걸 깨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랑은 뭐 진짜.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친구들한테는 뭐 딱히 뭐 아무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안 하고 만나는 친구들. 아무튼 그래서 뭔가 친구 사이에서 한 사람의 마음이 생기거나 그런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행동을 하면 생길 수가 없어요, 사실상. 여자인 친구한테 이렇게 마음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진짜 찐 남사친이라면. 저도 약간 그렇게 마음이 생겼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마음이 생기면 그건 처음부터 이제 친구 그쵸, 아니고 처음부터 이제 뭔가 약간 좀 썸 타는 있었으니까 예, 예. 생겼지 않았을까. 근데 약간 뭔가 상대방이랑 그게 안 맞았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얘를 좀 뭔가 호감 있는 상대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맞아요. 나를 뭐 친구로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그 반대던가. 맞아, 그런 경우가 뭐 자주 흔히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일반적인 보면. 그거죠. 되게 사람으로서 좋아서 이 사람한테 다가갔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친해졌다 뭐 이런 경우도 맞아. 되게 많고 주변에도 많고 뭐 이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그럴 때 그게 진짜 슬픈 것 같아요, 솔직히. 그니까 그쵸? 아련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왜 일방적인 어떤 짝사랑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노래에도 이런 거 진짜 많고 그 친구를 짝사랑하는 노래. 그쵸. 뭔가 친구를 한번 좋아하면은 진짜 어쨌든 간에 친구를 어. 잃는 거죠. 좋은 사람 한 명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맞아. 아마 이게 표현을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아련한 노래 하나 듣고 와야죠. 딱 생각나는 노래가 있잖아요. 제가 맞아.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굿바이 썸머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FX의 굿바이 서머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FM 93.9MHz입니다. 상조 FM 93.9MHz, 여러분은 지금 MZ들의 수다 주디박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X의 굿바이 썸머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친구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친구도 어떤 인간관계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되게 뭔가 선도 중요하고 어떤 예민한 문제도 있고 좀 조심스러운 관계이기도 해요. 그쵸. 네, 어느 그래서- 정도 예의는 지켜야 되는 음. 게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고 또 뭔가 내가 생각하는 친구의 기준도 있고 뭔가 그런 명확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유진님이 생각하는 어떤 우정? 친구? 이런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친구라고 하면은 그냥 부담스럽지 않은 존재? 그러니까 내가 뭘 뭐 제안을 하거나 그냥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 상대방이 돌아오는 대답이 뭐가 됐든 간에 그냥 내가 편할 수 있으면은 상관없을 것 같아. 그게 친구인 것 같아요, 뭔가. 저한테 부담이 되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하게 이 친구를 대신에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의미이긴 한데 그게 이제 뭐 동갑이 됐든 뭐 선배가 됐든 후배가 됐든 간에 그냥 편하면 상관없는 것 같아요. 편한 사람이 저는 아무래도 친구가 아닐까 싶어요. 가리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뭐 같이 있으면 편하고 약간 이야기하는 게 재밌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냥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선이 좀 이렇게 뚜렷해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의 모습이 약간 저를 반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저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라 되게 친구가 막 잘못된 길로 가고 이러면 저는 되게 따끔하게 뭔가 이렇게 지적도 하고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런 지적으로 인해서 친구가 조금 기분 나빠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친구가 아닌가요? 제 친구들은 기분 나빠하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데 네네. 또 제가 그 아이한테 뭐라고 하는 게 타당하면 받아들여요. 그리고 상대방도 저한테 막 어떤 지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지적이 아니라 어떤 약간 권유, 뭐 제안 했을 때 타당하면 전 또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상대방한테 뭔가 그걸 캐치해서 알려주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만큼 친구를 아끼고 좋아하니까 이제 해주는 거고 상대방도 저를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서 좀 고맙게 받아들이고 고마워요. 되게 엄청 그냥 친구랑 뭔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서로 좀 건설적인 네, 관계를 좀 지향하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좋은 쪽으로 항상 발전하려고 네, 그런 분들이 되게 주변에 많으신 것 같네요. 맞아요. 저는 뭔가 그냥 진짜
완전 어린 애들처럼 그냥 약간 깔깔댈 수 순수한, 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제 주변에 많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리고 또 저는 친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살짝 어떻게 보면은 그냥 친구라고 해서 100%다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이 친구한테 서운한 감정이 들 수도 있고 나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그냥 같이 있는 게 더 좋다. 그걸 참을 수 있을 정도다 하면은 그건 진짜 친구인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걸 서로 맞추고 배려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그걸 서로 해주는 관계가 되게 좋은 친구이지 않을까? 우정이지 맞아요.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싫은 것도 감싸줄 수 있고 또 이거를 또 같이 이겨내 가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게 친구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래서 친구랑 있으면 편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살짝 이런 아, 생각으로 계속 맞아. 만나고 이러니까. 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친구끼리 트러블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저는 고등학교 때 진짜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약간 되게 사소한, 지금 기억도 안 나는 이유로 멀어졌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멀어지고 나서 한 1년쯤 후에 이제 제 생일 때 연락이 닿아서 다시 만났는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더 좀 좋아졌어요, 관계가. 그래서 때로는 이게 친구가 늘 맨날 보는 그런 친구 관계도 좋은데 일단 사람 대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때는 약간의 거리가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 말 진짜 저도 인정하는 게 뭐냐면 진짜 친구 뭐 사람이다 보니까 싫은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는데 그쵸. 매번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 싫은 부분이 어쩔 수 없이 계속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또 한 번 이렇게 안 보면은 진짜 끝까지 안 보는 그게 있긴 하거든요. 지금까지. 한번 손절하면 근데 지금까지 이제 뭐 저도 뭐 계속 친구들이 쭉 이어져 온 친구들은 아닐 테니까 한 번 이렇게 안 보면은 끝까지 안 보긴 하는데 좀 그래서 이제 한 명이랑 이렇게 좀 멀어질 때는 좀 많이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진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사람 안 보고도 그냥 얘가 내 친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계속 만날 수 있냐 그걸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진짜 좀 인격적으로 좀 아닌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오늘 배신당한 썰 들려주신다고 저 기대하고 왔잖아요. 조금 이게 무한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안 보고 싶을 정도로 그때 좀 충격이 컸어요. 솔직히 사람이 힘들 때 배신 당하면은 그게 엄청 더 배로 그쵸. 크게 느껴지죠. 느껴지잖아요.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대학교 때 회장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냥 이제 같이 하시던 분이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한창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수업이나 행사나 이런 게 다 중단이 된 상태였는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그게 화살이 회장단한테로 많이 돌아오는 경우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커뮤니티 같은데 욕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저희들은 뭐 어디과 어디 회장 뭐 일을 똑바로 안 하네 뭐 어쩌네 이러면서 제가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행사 교수님들의 얘기도 있었고 저희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과 행사가 있어서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살짝 완화가 됐을 때 그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회장단이 총 4명이었는데 그때 이제 마침 다들 차기 선거 준비로 다 빠져야 하는 상황이었어서 저 혼자 일을 진행을 했어야 됐어요. 저 그때 진짜 엄청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진짜 커뮤니티에 뭐 일주일에 한 번 걸로 계속 글이 올라오고 밑에 댓글은 엄청 달리고 무슨 생각이 있는 거야 정신이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엄청 많이 욕을 많이 먹고 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행사가 잘 마무리되고 나니까 또 이제 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이간질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뭐 잘못한 게 없진 않았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좀 스트레스 풀 겸 이제 술도 먹으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하는데 이제 뭐 SNS에 올리잖아요. 그게 아마 제 지인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제 SNS를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거 보고 이제 또 커뮤니티에 누가 익명을 올렸더라고요. 회장들 일도 못하면서 행사 진행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도 저러게 놀고 있냐 뭐 이러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이슈가 돼서 막 욕이 달리고 막 이러는데 제가 그걸 이제 캡처를 해서 그 같이 하시던 분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분이 딱 보자마자 자기의 이제 그
SNS 내용을 딱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게 꼬리 자르기를 바로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 엄청 의지하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그 딱 바로 그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길래 이 사람이랑은 이제 나랑은 이제 안 봐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좀 나한테 있어서 너무 큰 배신감이 느껴져가지고 저는 그래서 좀 멀리 했습니다. 그때 좀 많이 충격적이었었어요. 그때 일을 하면서 혼자 행사 진행할 때도 되게 좀 그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 힘든 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제가 많이 이래서 이런 점은 이렇고 이런 점은 이렇고 근데 도와줄 수가 없는 환경들이었거든요. 차기 선거를 나가게 되면은. 그러다가 이제 겨우 그 행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회포를 푼다고 그렇게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이렇게 팍 터질 줄은 그때 그 제 스토리를 본 지인 중에 한 분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어서도 전 솔직히 내 사람 중에서 날 이렇게 멸시한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배신감을 느꼈는데 이제 심적으로 의지하던 분이 그렇게 탁 바로 꼬리 자르기를 하기에 저는 진짜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배신을 당하구나. 힘들 때 사람 잘 거슬러 진다더니 이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선곡한 노래가 있죠. 그쵸. 이 마음을 담아. 소개해 주세요. 진짜 잘해줘 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 잘해줘 봐야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FM 93.9MHz 여러분은 주디박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걸스데이의 잘해줘봐야 듣고 왔습니다. 오늘 또 친구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친구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냅다 우리 친구 할래? 이렇게 친구가 되진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것 그래서 같거든요. 뭔가 그런 친구가 되기까지의 뭐 과정 아니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뭐 친해지는 꿀팁 이런 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다가가는 꿀팁이라고는 사실 드릴 게 크게 많지는 않고요. 저는 왜냐면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마 대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아싸로 지내는 걸지도 모릅니다. 먼저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쉽게 다가오는 분들도 딱히 없더라고요. 어떻게 친해졌어요, 좀? 진짜 엄청 같이 이렇게 오래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디 동아리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그런 데 들어가면 이제 어디 놀러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24시간 붙어 있는 시간이 좀 많은 때 그때 저는 좀 많이 친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야 좀 이제 좀 그만큼 시간이 가까워지는.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전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먼저 다가가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보통 귀찮아서 잘 안 다가가긴 하거든요. 다가가는 게 어렵진 않고 약간 저는 누군가가 궁금하면 질문을 좀 많이 해요. 뭐 어제 뭐 했어요? 뭐 주말에 뭐 했어요? 뭐 이런 거. 뭐 좋아해요? MBTI 뭐예요? 이런 거. 거의 물음표 살인마처럼 질문을 막 많이 해서 그 질문을 하면 또 답이 오잖아요. 그 답에 대한 막 얘기하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계속 해나가는? 그러면서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질문이 궁금한 게 처음부터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 사람에 대해. 전 좀 이 사람 자체에 대한 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아하는 게 뭔지 뭐 MBTI가 뭔지 이런 게 궁금하다기보다는 그냥 사소하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나 이런 데서 뭐 너는 어떻게 행동할 거야? 막 좀 이런 좀 진짜 친구가 되고 나서의 궁금증은 엄청 많아지는데 이 사람을 사귀기 전까지 이 사람에 대해 궁금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뭔지 좀 먼저 다가가지 못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럴 수 있죠. 둘이 있으면은 뭔가 처음부터 어색한 사이에 저는 일단 어색한 걸 너무도 싫어하고 어색하고 불편한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을 애초에 단 둘이 이렇게 자주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여러 사람이랑 있을 때 네, 좀 가까워지고 그때 이제 엄청 많이 그때는 오히려 말도 잘하고 다 같이 있는 자리면은 그때 이제 친구들이 많아지는데 또 막상 둘이서 이렇게 본다 이러면은 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저랑 좀 반대다. 저는 오히려 좀 둘이 있을 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관심 있는 어쨌든 친구도 호감이 있어야 친구가 되니까 저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막 제 얘기도 하고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저는 약간 칭찬 같은 거 좀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좀 서로 가까워지고 이게 친구가 되는. 뭐 꿀팁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자주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좀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리고 답을 좀 성의 있게 하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단체 이렇게 개방적인 자리를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이제 어쨌든 간에 뭐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한 명은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이. 표본이 많아야 네. 나랑 맞는 사람도 네, 그래서 쉽게 저는 찾으니까. 조금 이렇게 오픈돼 있고 사람 많은 장소에 있거나 뭐 친구들 만날 때도 항상 이렇게 단체로 만나는 걸 좋아해서 그러다 보면 진짜 나랑 제일 잘 맞는 친구가 누군지도 조금 눈에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둘이 있으면은 뭔가 싫은 내색도 싫어도 싫은 내색 못하고 서로 좀 그 감추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같이 있는 자리면은 뭐 친구들끼리 장난도 막 내 장난 잘 받아주고 뭐 이런 친구가 좀 그런 자리에서 더 눈에 띄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웃는 얼굴 웃음을 많이 또 짓고 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맞아요.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다가가는 것도 쉽고 누가 다가왔는데 잘 웃어주면 또 그 그쵸. 사람도 좋아하고 제가 그래서, 1학년 때 아싸였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화난 표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들 친구들이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화난 줄 알았다고 그래서 말을 못 걸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되게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좀 많이 생글생글 웃고 이렇게 할 걸 이러면서. 지금이라도 많이 그쵸. 생글생글 웃으세요. 맞아요. 웃는 얼굴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웃으면 또 예쁘고 좋잖아요. 그럼 저희 이제 오늘 친구란 주제 얘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마지막 곡으로 최애나의 스마일리 듣고 그쵸.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웃읍시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활기찬 하루를 위해서 저희 MZ들의 주디는 계속해서 열일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같이 함께 수다 떨어요. 떨어요.